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7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배치하는 그림 풍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은 그 집안의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건강과 성공, 발전 등을 위해 행운과 복을 부르고 좋은 에너지를 유도하는 그림 풍수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를 품고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재물과 그림이 상징하는 에너지와의 관계, 그림의 종류와 그림에 따른 기능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좋은 에너지를 유도하여 좋은 일들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시길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자, 먼저 이 재물과 복을 부르는 그림 풍수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는 마음을 풍족하게 합니다. 사과는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황금 사과가 그렇습니다. 황금 사과는 병을 치유하고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불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이 힘을 지탱하는 상징적인 과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신들의 세계와 관련이 깊고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상징하는 과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경제적인 재물 및 명예, 권력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과 그림은 파릇파릇한 푸른 녹색을 띤 풋사과와 황금 사과, 그리고 붉은 사과 그림 등이 있는데요. 모두 돈과 재물을 풍요롭게 유도하고 좋은 에너지를 유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물화 그림에도 많이 등장하고 기타 그림 장식용으로도 이 사랑을 받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건강 유지에도 빼놓을 수 없는 사과는 이 풍수 그림으로 사용하시면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상징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열적이고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는 밝고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이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로 해가 떠오르는 밝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는 또한 후기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태양처럼 눈부시고 격정적이고 뜨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영혼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바라기 그림은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밝은 희망과 떠오르는 태양처럼 집안이 발전하고 모든 생활면에서 경제적으로 활기를 찾고 재물과 복을 유도하는 길상의 꽃으로 그림 풍수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금나무는 이 황금색을 띠고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황금은 바로 귀한 재물과 돈을 상징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금 회화나무도 그중 인기 있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 풍수 인테리어로 사용하는 이 황금나무 그림은 집안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유도하는 이 좋은 에너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 그림 중에서 풍요로운 들판 그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요로운 들판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처럼 자연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목가적인 정치와 평화로운 전원의 들판을 생각만 해도 마음은 절로 편안해지고 흐뭇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의 풍경과 어울려서 정겹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든가 호수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집안의 좋은 기운과 재물을 유도하는 그림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림도 좋은 에너지를 안겨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림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기운의 경계를 가르는 역할도 하지만 물의 흐름이 좋은 마을이나 도시는 번창의 기운이 그만큼 왕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의 형태와 물의 흐름이 풍수에서 그만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배산임수는 산이나 언덕을 기대고 전면에 물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다정하게 좌우를 보좌하는 용호를 감싸야 적격이고, 배산 즉 후산은 급하지 않고 완만하게 후덕한 기상을 안고 뒤에서 받쳐주어야 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재물이 들어온다는 자작나무 숲 그림은 가을이면 황금색으로 변하는 나무로 춥고 높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자생하는 좋은 길상의 나무를 말합니다. 가을과 겨울에 더욱 돋보이는 자작나무 숲은 동화 속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계절에 따라 푸른색에서 황금색으로 단풍 옷을 갈아입는 자작나무는 풍수 그림으로 아주 선호도가 좋은 나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작나무 숲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치유의 숲 효과를 심리적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이라든가 집들이 할 때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꽃은 쌍떡 잎식물 프로테아목 연꽃과의 여러 해살이 향기극한 수초로서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종 연꽃이 만발한 연못 속에서 원앙 한 쌍이 논일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자수들이 번창하고 원앙처럼 부부금슬이 좋게 살도록 해달라는 소박한 기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 무령에서도 종종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인 연화부수형의 명당을 상징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꽃은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고 재물운을 높여주는 풍수 인테리어 그림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짝 핀 연꽃처럼 집안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재물이 모여 불을 이룬다는 연꽃은 풍수 소품 그림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창과 관련해서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석류 그림이 있습니다. 석류는 주머니 속에 씨앗이 가득 들어 있어서 자식이 많다는 다자의 의미가 있고, 덩굴은 한자로 만대로 발음이 되었는데 이 만대 즉 영원하다는 의미와 같은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석류가 탁 터지듯이 많은 자손을 낳아 번창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석류 그림이나 덩굴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 박은 덩굴에 매달린 채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니 이 풍수 인테리어 그림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귀를 상징하는 꽃으로 목단화, 즉 모란꽃이 있습니다. 보통 모란꽃 그림의 화제를 보면 부귀옥당이라는 글자를 자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련은 옥을 의미하고 당은 해동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련꽃을 그릴 때 이 목련과 해동화를 같이 그리면 부귀옥당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집안에 모란꽃 그림을 걸어 놓으면 재물과 부귀의 기운이 찾아온다는 그림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날 황금 들녘에 황금색으로 물든 별을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풍년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벼농사가 잘 되는 것을 풍년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황금색 벼들판은 바로 돈과 재물과 행복의 상징으로 모아서 풍수 인테리어 그림으로 집안에 걸어두시면 심리적 안정에도 좋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벼 그림은 풍요를 상징하여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유도하는 이 그림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보리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에도 좋은 곡식에 속합니다. 청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푸른 물결의 들판을 바라보면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산뜻한 생명력으로 다가옵니다.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 집안에 걸어두면 마음도 안정되고 정신 집중도 잘 된다고 봅니다. 또한 황금빛을 내는 이 황보리 들판 그림도 이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그림입니다. 청보리나 황보리 그림을 사업장이나 집안에 배치하면 이 재물과 행운이 찾아오고 좋은 일들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 이 쌍떡잎
식물과에 속하고 초롱꽃목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들한들 피어있는 시골의 한적한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을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도 절로 흐뭇해질 겁니다. 이처럼 코스모스 그림은 재물을 들어오게 하고 복과 행복을 안겨주는 상징적 의미와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안겨주는 의미 있는 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과 꽃가루를 식용으로 삼거나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소나무. 소나무는 거시식물 구과목 소나무과의 상록침엽 교목으로 학과 더불어 신선도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소나무와 어울린 전원 풍경의 그림은 집안이 편안하고 건강과 안정을 기원하는 상징성을 안고 있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는 건강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집안의 안정과 평화를 안겨주는 좋은 에너지가 있는 나무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사랑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천기목이라 하여 변하는 잎의 빛깔로 날씨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 귀하게 여긴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황금소나무는 부귀를 상징하여 집안의 관상목으로 선호하는 이 나무이기도 합니다. 향나무는 예로부터 청정과 마음을 상징하여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들은 향나무를 샘물이나 우물가에 심으면 그 뿌리가 내려 물을 아주 깨끗하고 맑게 정화시켜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궁궐이나 고관대작의 정원에 많이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향나무는 또 향기가 그윽하여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인 구천까지 향기가 뻗친다고 하여 매우 귀하게 여긴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나무의 가지가 구불구불한 형상이 목숨 숫자와 닮았다 하여 오복과 장수를 상징하여 집안의 어르신 방에도 백수도의 소나무 그림을 향나무 그림을 걸기도 합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77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7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그림 풍수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붉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은 다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